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김능구의 총선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20일이고 21대 총선 후보 등록일 첫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등록하게 돼 있죠. 지난번에는 그 경기 인천과 서울의 판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TK와 PK, 즉 영남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격전지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총 65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아성으로서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어떤 튼튼한 기반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TK는 박정희 정권이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한석 플러스 김부겸이와 한석 플러스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다시 민주당이 들어와서 민주당 2석 정도고, 부울경은 그전에는 뭐 거의 2~3석 정도 차원에서 이 지난번에는 보궐선거까지 합해서 8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도 이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이 탄생한 1990년 이전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완전 야당 도시다 해가지고 보수 정당과 당시 통일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섰던 지역인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떤 민정당과 함께 이 3당 합당이라는 해서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이게 그 이후에는 이 지금 이제 보수 이 아성으로 자리 잡은 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전체적 미래통합당 우세 중에서 민주당이 격전지로 해볼 지역으로 보통 일컫는 게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 이게 이 경남의 어떤 양산, 김해에서 부산의 강서 이 지역으로 흐르는 이 낙동강 벨트가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내느냐 따라서 이 그 흐름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에서 모두 후보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봤을 때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 한석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모든 후보들이 출정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겠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대구 수성갑을 한석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KBS가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12일, 14일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김부겸 후보가 32.1, 주호영 후보가 37.3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주호영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박신당의 각성문 전 의원이 탄핵 주역인 주호영을 심판하겠다고 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게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게 있지만 50대 지지율을 보면은 주호영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이 거의 60%에 가까운 59.3%로 나타났고요. 국정운영 평가라든지 코로나 대응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여당의 안 좋은 어떤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35.2로 민주당 22.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군포에서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의 극복을 해서 대구에 내려와서 이 국회의원 한 번, 대구시장 한 번, 2번을 낙선하고 지난번에 됐었죠. 그리고 지금도 맹렬하게 밑바닥부터 지역을 훑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정말 힘들다, 지난 선거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토로하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지역의 다른 지역 보면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혁신 및 물갈이 공천은 이번에 성공했어요. 이게. 근데 그 반면에 이게서 떨어진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해서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무소속으로 이 출마하게 되면은 그 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양산에서 컷오프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성을에 출마했는데 이 당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 홍준표 이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미래통합당에 복당해서 이 대선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부산 지역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우위가 이 지역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현역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예, 미래통합당은 이 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를 갖다가 단행했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 전원 6명 재공천해서 새로운 젊은 후보들을 이 새로운 카드로 내놨습니다. 예. 이 지역에도 국제신문이 3월 20일에서 20일 사이에 폴리컴에 의뢰한 3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마 이 지방지인 국제신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강서갑입니다. 부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한 군데만 잡아라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북강서갑의 전재수 현역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3번의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지난번에 박민식 전 의원한테 승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낙동강 벨트의 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낙동강 벨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 상당히 붉은 석건에 이렇게 위험 신호가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양당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로서는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47.1, 박민식 후보가 37.1로서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 이상인 9.9%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50대에서는 팽팽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팽팽합니다. 예. 바로 그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 오차범위 이상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도권하고는 전혀 지표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전재수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 전재수 후보와 박민수 후보는 4번째 붙는 격돌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기에는 부울경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남구을입니다. 이 남구을에는 우리가 잘 국민적으로 이번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이현주 의원을 꼽을 수 있죠. 이현주 의원은 이 강명에서 국회 민주당으로 당선된 친구인데,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이렇게 입당했다가 다시 탈당해서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이번 보수통합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본래 영도역을 나와서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를 원했지만 부산 의원들의 어떤 반발로 이 난골 지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난골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재호 의원이라고 3전 4기를 통해서 지난 선거에 당선된 의원으로서 10수년간 다져온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박재호의 조직이냐, 이현주의 바람이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도 상당히 부산에서는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무게 있는 지역은 바로 부산 진갑입니다. 진갑에는 초대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유일한 삼선 의원인 김영춘 의원이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서울 강진갑에서 재선을 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몇 번의 도전 끝에서 지난 총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 출마를 갖다가 일찍이 공언한 상태죠. 그래서 부산 진갑에서 김영춘 후보가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미래통합당은 다른 예비 후보들 반발에도 무릅쓰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전략공천을 했어요. 서병수 후보는 4선 국회의원에다가 부산시장을 역임하고 구청장도 역임했던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이죠. 그래서 이 선거는 이렇게 겪어봐야 된다. 이 표를 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사 결과가 김영춘 후보 35.4, 서병수 후보 38.8. 여기에 변수가 어떤 전략공천에 반발하면서 나왔던 보수 성향의 이 정건 후보가 11.2%를 나타내고 있어요. 정건 후보가 만약에 없다면 보수가 상당히 우세할 건데 이 정건 후보가 아마 무소속 출마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팽팽한 정말 끝까지 가서 아마 개표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은 16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한 지역이라고 다들 꼽는 것은 김해 양산의 낙동강 벨트와 마산 진해 지역구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마산 진해로 보자면 이 지역은 본래 해군 도시로서 보수 정당에서 해군 참모총장 등을 역임한 후보들을 계속 공천해서 이렇게 당선됐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오히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어요. 이 황기철 후보는 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을 지휘한 아데만의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이 해군 도시 진해에 오랜 연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찬 의원도 바로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에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의외로 이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후보를 공천했어요. 이달곤 후보는 제 기억으로는 경남지사 경선에도 몇 번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 지역의 보수 성향과 또 지역의 해군 도시라는 특성에서 이 두 개가 맞부딪히기 때문에 상당히 격전이 예상된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가벌입니다. 김해 가벌은 현재 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김해을은 뭐 알다시피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다 할 수 있는 김종호 현역 의원이 있는데 김종호 현역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면이 있었어요. 컷오프에서 다시 살아나서 최종 경선을 거쳐서 당당하게 후보로 결정됐는데 하여간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최출국 의원이 17대, 18대에도 민주당으로서 지역주의를 깨고 당선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한 상징성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기대하는 데고요. 그 반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장기표 후보를 공천했어요. 장기표 후보도 김해 출신인데 이 경쟁에 정의당 배주임 후보가 가세한 구도라서 이것도 초반에 이렇게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격전지 중에 하나로 보고요. 김해 갑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에 도전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56%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확고한 지역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본래 이 김해 갑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정의당 후보도 출마해서 다수의 변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양산입니다. 양산은 민주당이 김포 국회의원을 인 김두관 전 도지사를 공천했습니다. 이 PK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이 열세 상황을 감안해서 이 도지사를 지내고 이장에서 도지사 장관까지 역임한 전국적인 그 지역의 인물인 이 김두관 의원을 갖다가 공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에 또 경남 쪽에서 한번 이 큰 힘을 내보겠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지역이 양산갑인데 양산갑에 이재영 후보와 공동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있어서 또 그 결과가 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전 당대표를 갖다가 컷업시키고 이 경선을 통해서 두 차례 양산시장을 역임한 나동연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예, 공천 잡음은 좀 있죠. 이게 그래서 뭐 시의원이 탈당해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등 뭐 이런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두 차례 양산시장 이 역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초단체장은 매일같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 그 지역 주민과 유권자와 만남이기 때문에 두 차례 기초단체장 양산시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 기반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김두관 의원이 이겨서 이 나동연 후보를 물리치고 뭔가 이 피케지에서 민주당이 교도보를 갖다가 이 확보해낸다면은 그 기반으로 해서 대선으로 바로 나갈 이 예상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지금 현재 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세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이라든지 그 몇 개 안 되는 조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낙동강 벨트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접전 이것이 아마 이 PK 지역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지금 이 국정 지지도도 40%를 조금 넘고 이게 부울경 지역 전체 지지도보다는 높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 지역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국 평균과는 역시 10% 가까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역 의원들의 어떤 선전 그리고 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어떤 승부가 21대 총선의 PK 지역의 향방을 가름하리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